계절. 우리는 변화에 대처하는 법에 대하여 자연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어려운 시기에는 언제나 주변 세계에서 교훈을 발견한다. 심지어 집 뒷마당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자연은 삶과 죽음, 혼돈과 질서, 빛과 어둠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 매일 아침과 오후에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그것을 본다. 나는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변화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은 없으며 대자연이 동물과 식물, 나무를 가리지 않을 때 왜 나야? 라고 물으면서 그것이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대신에 정면으로 맞서고 존중하고 포용해야 하는 것이다. 치매에 걸리고 보니 때때로 이 병을 상대로 이기는 소소하고 점진적인 싸움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참나무로 자라나는 작은 도토리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매일 향연을 베푸는 것은 계절밖에 없었다. 내가 진단을 받았을 때는 7월이었지만 겨울이었을 수도 있다. 잎이 다 떨어진 내 나무만 보였으니까. 나를 기다린 것은 캄캄한 밤과 춥고 고요한 흑백의 낮이 전부였다. 진행성 질병을 진단받은 후 봄의 징후를 보지 않기 위해 체념한 채 겨울의 어둠 속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 동물에게 겨울은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하고 동면을 하며 에너지를 보존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이다. 아마 사람들도 똑같이 황폐해지면 자기 속에 틀어박혀서 그럴 것이다. 나도 잠시 그렇겠다. 그래서 여전히 너무 정신없고 바쁜 세계에서 하루 중에 휴식을 취하고 속도를 늦추며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뇌가 회복할 시간을 가지라고 알려주는 때가 있다. 눈이 내려 땅을 뒤덮으면 하얗게 변한 단순한 세상에서 찾아야 하는 아름다움이 있다. 갓난 아기들처럼 우리 치매 환자들에게는 복잡하지 않은 흑백의 풍경이 탐색하기에는 더 수월하다. 시간을 들여 찬찬히 나뭇가지를 들여다보며 그 아름다움을 알아본다면 잎이 다 떨어진 나무도 흉해 보이지 않는다. 다른 계절에는 나뭇잎에 가려 볼 수 없지만 겨울에는 황혼 무렵에 우리 집 거실 창문 맞은편의 박목장에서 급습하는 흰 올빼미를 볼 수 있다. 그 올빼미와 마찬가지로 진행성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강제된 시간 제한은 지금 가장 혹독한 계절에 가장 공허한 장소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겨울은 문을 닫고 따뜻한 곳으로 파고들어 쉬면서 기운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가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다. 눈이 내릴 때 하는 것처럼 겨울은 세상의 소리를 끄고 가장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다. 봄에는 새끼 양들이 마을 주변의 들판을 뛰어다니기를 둥지 속의 새끼 오리들이 마을 연못에서 머문머문 물을 적기를 기다린다. 물론 위험이 따른다. 그 위험은 새끼 오리들에게는 바위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외가리가, 나한테는 미끄러운 길이나 너무 빨리 돋아나와 내 눈을 멍들게 하는 나뭇가지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이런 위험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더 화창한 날을 기다리면서 이 병을 안고 실내에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 집 맞은편 강기슭에 가득 피는 수선화, 크로커스, 블루벨 등 너무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것이다.
봄은 항상 내일이, 다음 주가, 내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안 깼긴 날 다음에는 더 맑은 날이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방식이 예전과는 약간 다르게 보이겠지만 삶이 변해도 희망은 여전히 잘 자란다. 봄이 되면 밖에 나갈 수 없을 때, 머릿속에 안개가 자욱해서 세상이 흐릿할 때, 상자에 씨앗과 식물을 담아 창턱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이불 속에 파묻혀 침실 창밖에서 흔들리는 나무 꼭대기를 바라보며 치매가 주는 유일한 휴식을 취한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씨앗 상자에는 희망이 있다. 초록색의 작은 새싹이 돋아나와 자연은 자신의 경로대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 나는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될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알려준다. 나는 강연을 하거나 책을 쓸 때 이런 씨앗을 생각한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에 뿌린 아이디어가 싹을 틔우고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가루바지를 할 것이라고 바라면서 말이다. 자연은 우리가 쓰는 일상어의 일부다. 사람들은 음울한 구름, 눈물처럼 흐르는 비, 햇살처럼 화창한 느낌 등 날씨로 기분을 나타내곤 한다. 햇볕을 쬐며 보낸 하루는 흐린 날보다 낫다. 그러나 여름은 우리가 햇빛을 향하고 있을 때도 그림자를 만든다는 것을 알려준다. 자연은 나쁜 날이 있어야 좋은 날도 있으며 삶과 생활은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섞여 있다는 것을 안다. 식물에게는 빛이 필요하지만 그늘과 물도 필요하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여름에 태양의 열기에 탈듯이 뜨거운 들판을 걸을 때면 다시 채우고 재충전하고 회복하기 위해 비 오는 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매일 자연을 보며 알 수 있듯이 비를 언제, 얼마나 자주 내리게 하는지를 통제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나에게 여름은 특히 치매라는 병이 나를 이기는 날에는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우리는 자연을 존중해야 한다. 블랙풀 해변 태양 아래에 발끝을 쭉 뻗고 앉아 멀리 보이는 구명정. 승무원이 구조 요청에 응하는 모습을 떠올려 본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파도가 너무 강하다는 것을 승무원은 안다. 그들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 파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조류에 거스르지 않고 순응한다. 우리가 치매에 대처할 때도 똑같다. 파도와 싸우려고 하면 물에 빠져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파도를 타기로 했다. 사람들은 그 뒤에 일어날 일 때문에 가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가을은 풍부한 색상과 다양한 과일로 가득하다. 가을은 계절의 말미에 있다. 그렇다. 즐거운 여름, 심야의 잔디밭, 머리 위로 느리게 넘어가는 태양의 작별 인사를 한다. 가을은 본질적으로 서서히 꺼지는 빛이다. 치매 같은 병을 표현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계절이 있을까? 하지만 앞에서 여러 번 말했듯이 시선을 장차 다가올 일에만 고정한다면, 지금 자연이 제공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낭비하는 셈이다. 즐길 수 있는 인디언 썸머가 아직 있는데 왜 겨울에 초점을 두는가? 나무에 남은 마지막 잎들이 불타는 듯한 주황색과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고 기적처럼 식물은
겨울에 살아남기 위한 준비를 스스로 하며 동물은 본능에 따라 앞으로 있을 더 가혹한 시간을 대비해 깊이 동면한다. 사람은 변화와 그에 대비하는 법에 대하여 가을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아주 많다. 그리고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올해 처음으로 다시 흰 올빼미를 보게 되면 겨울에 얻게 될 모든 것을 기억한다.